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또 한 번 불거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228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내놨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다행히 낙폭을 일부는 줄였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 또 한 번 흔들린 건데요. 이에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 악화되면서 증권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80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했고요.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OLED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서 OLED 합작 법인 승인을 받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로보스타 그리고 디바이스 ENG 등이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무역전쟁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에는 의류주들이 올랐습니다. 이 중국산 추가 관세 수입 품목에 의류들이 포함이 되면서 좋은 사람들, 코데즈 컴바인 등의 종목들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한 번 증시가 좀 흔들렸잖아요. 오늘 네.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참 웃으면서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그렇죠. 장세 자체가 좀 웃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다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뭐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나름의 기술적인 분석, 수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선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지금은 국내 증시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홀로 상승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분명한 반등이 나와줘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차트를 가지고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국과 지금 일본 증시가 어떤지 또 미국 증시는 어떤지 지금 현재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중국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차트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는 뭐 빠지는 것도 아니죠. 네, 아주 뭐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은 떨어지고만 있을 뿐이지 기간 조정이 전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 자체가 이 무역 분쟁이라는 명분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강한 반등이 나와도 이르다. 재차 여러 번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일본 니케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좋으냐? 좋은 거는 결코 아니죠.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심각하지 않을 뿐이지.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 한 4일 연속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게 되죠. 지금 이제 해외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0.6%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마이너스 0.6%가 많이 빠지는 거냐? 궁금하시죠? 뭐 종목으로 봤을 때 뭐 마이너스 0.6%는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 S&P 500 지수 해외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면 급락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6%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미국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나 아시아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한 줄 평으로 좀 요약을 한다면 나홀로 상승할 수는 없다. 예, 주변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비중을 늘리고 매매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매매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반등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포착된 종목은 제일제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철강제 제조회사죠. 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밝히면서 오늘 26% 넘는 급등세가 나와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이 제일제강은 제가 그 지난주에 그 특징주로 제가 이제 잡아왔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니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검색기의 어떤 그 특징주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냐면 제가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일단 종목을 잡아낼 수 있게끔도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인 매매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연동되어서 종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제일제강이 다시 한번 또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무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뭐 앵커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지만은 지금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히트를 치지 않았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제강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바닥줍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바닥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강한 거죠. 이슈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요. 핵심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여 주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장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타를 치실 거면 단타를 치시고 아니면은 아예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든지 그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지 어정쩡하게 뭐 1주, 2주, 한 달 정도의 어떤 계획을 잡고 매매하는 매매 방식은 지금 이 시장과 맞지 않다라고 정리를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제강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됐다 말씀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예 장기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단기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방식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아이디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 영상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이번에 보안 분야의 세계 3대 전시회로 꼽히는 IFSEC 2018에 참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시회에서 스마트폰 캠 솔루션을 선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뭐 보안의 중요성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 종목은? 네, 우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부각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부각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최근 주식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가 성장성 명분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나머지 80%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최근 바닥권 종목들이 잘 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스도 보시게 되면은 차트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흐름인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빠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니 안 올라가면 또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그 가격 메리트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성 측면보다는 재무제표 또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 네,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던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요즘은 성장성보다는 계속해서 좀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J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업체죠. 요즘같이 좀 좋지 않은 장 속에서도 최근 좀 흐름을 보면 꾸준히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30위권에서 한 40위권 정도를 보면은
보통 그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쪽이 지금 현재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바뀔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한 10위에서 한 20위권 정도에서는 그 신약바이오 제약 쪽이 이제 시총에 머물러 있었는데 뭐 시가총액은 주가가 올라가면 시총이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시총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뭐 서울반도체가 잘했다시피 뭐 시가총액 상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다운됐고 이런 것처럼 순환이 되는데 지금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신약바이오 제약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쪽이 코스닥에서 앞으로 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JT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되어 있는 우선 이제 그 시총이 좀 낮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항상 이 구간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가 나와줬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화면 보시게 되면은 재무적인 측면이에요. 어떻습니까? 2017년도부터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2018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흑자전으로 완전히 지금 현재 돌아선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메리트 그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박자가 갖추어진 종목이다. 다만 지금 이 주식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장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타 스윙 중장기 중에 스윙은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주 또는 한 달 정도 끌고 가는 매매 방식은 변수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나오는 단타 매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2, 3년 정도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종목을 들어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JT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쪽 살펴볼 만하다,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해 드렸고요. 더 많은 이야기, 업황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스크린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바로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식은 통계입니다. 통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론적인 거는 그냥 쫙 빼고 100% 실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장성부터 외국인 수급까지 다양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한번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론적인 거 가지고는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고 100% 실전. 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요, 이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지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증시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고 또 종목들도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울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떨어지고 있는 계좌 계속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서 나중에는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주제부터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통계로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뜻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잘 가더라 또는 문제가 되더라. 통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고 저 역시나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부터 시작해서 수급, 거래량, 보조지표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급등이 나올지 급락이 나올지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통계죠. 이 주식뿐만 아니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통계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실적 그리고 성장성 수급, 네,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고 항상 쏟아지는 뉴스에 이런 세 가지를 또 많이 또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성장성 가지고 한번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자 보죠.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성입니다. 네, 무슨 호재가 떴다, 무슨 뭐 좋은 명분이 떴다, 항상 뉴스만 켜놓고선 증권 뉴스만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증권 뉴스 보니까 수익이 나고 계좌가 늘던가요? 또는 좋은 이슈, 성장성, 모멘텀 잘 알고 계시는데 수익이 나냐 이거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지난번에도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차라리 공시만 봐라. 네, 공시만 보고 뉴스는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꼭지에서 뉴스가 터지고 호재가 터지거든요.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발표 호재 딱 터지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자, 그럼 과연 이 성장성이라는 것이 이 주가의 어떤 상승과 비례하게 움직이는가? 즉, 성장성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가? 글쎄요, 과연 한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은요, 자, 이 주식 시장에는요, 호재, 성장성, 테마 이런 것들이 수없이 항상 탄생을 하게 됩니다. 블루투스, 신재생에너지, LED, 금,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교육 관련주, 세일가스, 경제민주화, 히토류, CCTV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웃깁니다, 아주. 이 주식시장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업종도 항상 고정돼 있고 또 뭐 때에 따라서 상폐되는 종목 또 다시 또 재상장하는 또 새롭게 또 탄생하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2,200개의 그 전 종목이 항상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항상 업종도 그대로고 종목 수도 그대로인데 왜 테마는 항상 새롭게 종목의 어떤 그 테마의 숫자가 늘어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이슈로 주가를 올리질 않아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남북경협주가 잘 가죠? 네, 남북경협주 하면은 무슨 종목, 대하태아이, 뭐 이화공영 그냥 툭툭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저보다 테마, 뭐 이슈 이런 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시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두질 않아요. 호재가 나와도 뭐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요.
큰 그림,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또는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저는 이걸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서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그 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는지 줄이고 있는지 그 다음 또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성장성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저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선수일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하시는데 수익이 나느냐? 결코 아니죠.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테마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남북경협주들은요. 지금의 남북경협주들은 과거에 남북경협주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4대 강이라는 이슈로 급등이 나왔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대운하였었죠.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대운하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서 말만 조금 바꿔서 이제 4대 강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수혜를 보는 것은 거기서 거긴데 말이죠. 그러면서 200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이 4대 강이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뭐 1000%, 2000%에 대한 어떤 상승률이 아니었고 5000%에서 많게는 10,000%. 그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주가 자체가 급락, 깡통이 났죠.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습니다. 소외를 받다가 자, 우리 상위 1%들, 흔히들 우리가 주포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또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료를 만들죠. 그런데 과거에 4대 강이라는 이슈를 써먹었는데 4대 강이나 이슈를 또 내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소외돼 있다가 남북경협, 남북과 우리의 어떤 그 관계가 좋아지고 있네. 야, 이거 재료 좋다. 이거 가지고 하나 뭐 엮어보자. 엮는 거죠. 재료를 만드는 거죠. 재료를 만들어서 작전을 쳐서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남북경협주들은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남북경협주는 생각보다 많이 급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테마주 치고는.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경협주를 최근 몇 개월 동안 매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열려 있지만은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공부하는 거지 굳이 위험하게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은 없어요. 왜?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 때가 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변동성이 발생돼서 남북경협주가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훗날 또 시간이 지나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또 5년에서 또 많게는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소외돼 있다가 훗날 아주 먼 미래 그 관련 테마 종목들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만들어서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테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테마 공부 열심히 해봤자 의미 없어요. 왜? 똑같은 내용 가지고는 다시 이슈를 만들질 않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TPC라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 TPC라는 종목은 떨어지고 있고 소외돼 있고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테마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 3D 프린팅이라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서 주가가 엄청난 급등이 나와서 500%도 아니 무려 500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남북경협주 보시면서 뭐 와 대단하다 그동안에 급등 나서 엄청나다 또는 뭐 신약바이오 이거 정말 대단해 엄청난 상승률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전에 그 3D 프린팅을 보면은요. 네, 지금의 신약바이오라든지 남북경협주는 게임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전혀 이 종목을 가지고 3D 프린팅 어떤 이슈가 있다. 과거에 또 잘 나갔었던 종목으로 생각을 하지 않죠. 무슨 얘기냐? 이 3D 프린팅이란 이슈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사에서 이 3D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뭐 화성에다가 그쵸? 뭐 기지를 뭐 건설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엄청난 이슈가 형성됐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이거는 끝까지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정확하게 고점에서 한 4000% 정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재 딱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주가 자체가 작살이 나서 지금 현재 한 4, 5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TPC라는 이 관련 이 3D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때가 되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움직이지 똑같은 3D 프린팅으로 절대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이화공영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과거에 4대강 이슈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남북경협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예, 내용은 바뀝니다. 종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성장성을 가지고 너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삼천리 자전거 뭐 7,000%가 올라간 종목이니까 지금의 뭐 신약 바이오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과거에 이 삼천리 자전거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였었냐면은 녹색 성장 이슈였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녹색 성장. TV만 틀면은요. 정책, 녹색 성장. 시장이 나와서 또 녹색 성장. 이 녹색 성장. 엮이기 나름이에요, 엮이기 나름. 네, 왜 자전거가 올라간 줄 아세요? 네,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재료라는 것은 녹색 성장이다. 푸른 숲, 푸른 공기, 맑은 공기,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배출가스 이런 부분을 좀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대한 생산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가 줄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정말 뭐 그럴듯한 어떤 내용이지만은 뭐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도로를 깔겠다.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깔았죠. 자전거 도로를 까니까 자연스럽게 자전거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천리 자전거가 급등이 났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종목은 공개를 안 하겠는데요. 과거에 이 삼천리 자전거만큼 엄청난 그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자전거 이 관련주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네, 수천 프로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이 주식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시. 그래서 해당 기업이 정말 이 자전거와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 그 주식 담당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자전거의 그 부품에 들어가는 그 기술을 가지고는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매출의 3%도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97%가 이 분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도 깜짝 놀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뭐 성장성 뭐 이거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 재무제표 이게 핵심이에요. 때가 되면 다 간다 이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그렇죠? 유아 뭐 관련 그런 그 뭐 물건들을 또 생산하죠. 그렇죠? 자,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기업은 대선 테마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선 테마. 엮기 나름이에요. 엮기 나름. 아, 대선 테마인데 왜 아가방 컴퍼니가 나왔냐? 복지 테마라 이거죠. 복지 정책을 뭐 세워서 저출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극복하자. 네. 그럼 아이가 또 많이 탄생될 것이고 이쁜 아이들이요. 많이 또 우리와 또 마주 앉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관련 유아용 뭐 의류라든지 네이 뭐 카시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명분으로 주가를 엮어서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는 과거 얘기입니다. 한참 전 얘기죠. 그로부터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 정도가 지금 현재 빠졌다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가방 컴퍼니, 야 이거 저출산 관련주야. 때가 되면 또 정책 이슈가 또 나올 거야. 뭐 정부에서 저출산 얘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이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특히 우리 출산율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이 정책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들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복지 정책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쪽에서 이슈가 터지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번에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 열풍.
지금도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신약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화장품하고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때가 되면은 떨어집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훗날 수년 동안 조정이 들어갑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포함해서. 그러고 나서 앞으로 한 뭐 7년,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의 이 신약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요. 무슨 이슈?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뭐 슈퍼 박테리아가 아주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 갖다 또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어떤 명분이 딱 생기면은 세력들이 요거다. 요거 가지고 한번 포장해서 주가 올려보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네오위즈입니다. 중국 수혜주로 과거에 1,500%가 올라갔습니다. 게임 관련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그 두 개 생각나시죠? 네, 과거에는요. 화장품, 엔터 그 중국 수혜주로 끼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네오위즈 중국 수혜주였어요. 게임 관련주가 중국 수혜주였다 이거예요.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중국 인구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게임 공급해봐요. 뭐 이거 뭐 매출은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엮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네오위즈 관련 이 게임주들이 때가 되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때가 되면 갈 종목이 이런 종목들 가지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이 중국 수혜주로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절대 중국 관련주로 움직이지 않아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때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그러면 좀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성장성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에 지금 현재 오타가 지금 현재 발생된 건데 자, 수정을 할게요.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성장성. 그 좀 전에 성장성 말씀드렸는데 화면이 잘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급이에요. 수급. 네, 외국인 수급. 호재와 이 외국인의 어떤 수급과 주가는 비례하느냐.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외국인 수급, 기관 투자자 사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외국인이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렇게 주식이 간단하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돈 깨먹습니까? 외국인이 사면 따라 사면 되고 기관이 사면 따라 사면 되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되죠. 막상 실전에 투입해서 수급 좋은 거 샀더니 수익이 납니까? 안 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 하는 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외국인, 그리고 하나는 외국계. 외국인은 누구냐? 말 그대로 외국인이에요. 네, 중국 사람이 종목을 사면 외국인으로 찍힙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사도 외국인, 유럽 사람이 사도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 때에 따라서는 재미교포가 종목을 사면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위 1%들의 어떤 그 세력 군단들이 네, 해외 계좌를 이용해서 종목을 삽니다. 그 외국인으로 찍혀요. 그게 외국인이고 외국계는 뭐냐? 잘 아시다시피 뭐 메릴린치라든지 뭐 단타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죠. 오전장에 사서 오후장에 판다고 해가지고 멸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메릴린치.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CS, 뭐 노무라, 네, 뭐 UBS라든지 뭐 한 10곳 이상 정도 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 물량이 좀 많은 이 증권사 은행이 또 따로 있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CS라든지 노무라 쪽이 좀 파워가 좀 세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국계가 들어오느냐 외국인이 들어오느냐를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실시간으로 수급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은요. 외국계 증권사 은행에서 들어오는 건 실시간으로 찍혀요. 근데 외국인이 사는 거는 집계 형식으로 뜨죠. 뭐 하루에 한 5번 정도, 3번에서 5번 정도 요 시간대에 집계 형식으로 통해서 외국인이 찍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유입이 되는 외국계의 수급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증권사 은행이 들어오느냐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일 뭐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이 종목에 따라 다르고 시장에 따라 다르는데 단타를 많이 치는 증권사가 있어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멸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메릴 린치가 뭐 과거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큼 오전에 사서 오후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메릴 린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 투자에 따라 붙어요. 근데 오후장에 동시효과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외국계라는 이 어떤 그 수급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수급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봉상, 이거 차트 연봉이에요. 짝대기 하나 1년짜리인데 자, 보시면은 장대 한복이 확 터졌죠. 제가 화살표지 그려놨죠. 장대 한복이 확 터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 매매하죠. 야, 외국인이 샀으니까 이거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오만 가지 호재가 다 터지는데 다음 연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종목이 마이너스 86%가 떨어졌고, 자, 이 작년 얘기죠. 작년에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투자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 기업은 바닥주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 이거 안 올라가면 그게 이상해. 샀겠죠. 왜? 호재까지 또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올해 주가가 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시젠이라는 기업입니다. 년 차트에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외국인. 그 외국인이 4년 동안 사주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사주고 있어요. 그 4년 동안 빠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거래 정지됐어요. 거래 정지가 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괜히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뭐라고 하실까 봐 전화들 많이 와요. 네, 뭐 종목 상담 뭐 올바르게 해드려도 본인 종목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종목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송국에다 전화해가지고 네 뭐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땡땡땡땡으로 제가 네 숨겨놨습니다. 자, 어쨌든 화면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초에 외국인이 아주 이 종목 싹쓸이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것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집에 있을 때 TV 채널을 돌리면 예능 프로,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 재밌는 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쟁이니까 증권 방송 좋아한단 말이에요. 증권 방송 틀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을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했는데 추천 이유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뭐 이 기업은 뭐 성장성이 어쩌고 저쩌고 실적이 좋고 뭐 바닥주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대로 기억해요. 네,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이 기업은 역사적인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좀 전에 차트 보였다시피 바닥주 아닙니까? 네, 바닥주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주식 역사상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한 100% 정도 이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뭐 그럴듯한 내용이길래 제가 이제 또 사무실 가서 컴퓨터를 오픈시켜서 두들겨 봤어요.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재무제표가 안 좋더라고.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야, 이거는 미끼 외국인이다. 미끼 물량이다, 미끼 물량.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을 이용해서 이거 작전 치를 확률이 높다. 이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다시.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예요. 수급 가지고 매매하면은 그러니까 수급만 가지고 매매하면 이꼴 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미국 증시도 봐야 돼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미국 증시 봐야 돼요. 중국 증시 봐야 돼요. 일본 증시 봐야 돼요. 그걸로도 모질랍니다. 국제유가 봐야죠. 배럴당 지금 현재 뭐 얼마냐? 그거 봐야죠. 환율 원달러 봐야죠. 그걸로도 안 돼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봐야죠. 분위기 봐야죠. 재무제표 봐야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차트 봐야죠. 그런데 볼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거 다 봐도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냥 딱
종목 매수하면은요 이 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종목이 많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요 장세 자체가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내 계좌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면 안 돼요. 실수 또 할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매매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종목 사서 또 실수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다만 똑같은 실수로 2번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자, 그럼 좋다. 그러면 향후 대세 급등 가능성은 뭔데? 열심히 떠들었지 않냐, 박 대표? 그러면 다음번에는 무슨 종목이 급등 가능성이 있고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터질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중국 정부 정책의 그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화면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있는 수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바닥에서. 그런데 주가 자체가 1000%가 올라가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바닥거리에서 외국인들이 또 팝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죠. 올해 외국인이 또 팔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외국인이 사면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팔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량 바꾸는 거예요. 물량 바꿔치기. 네, 여러분들. 물량 바꿔치기 아시죠? 여기 있던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라고 조금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전이지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물론 이 종목이 뭐 작전주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또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 기업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 동안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당 기업은 지금 현재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발 최대 수혜주의 대장주가 돼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이것이 당장 내일 테마가 형성돼서 새로운 급등이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테마라는 것은 신테마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탄생하지 않아요. 어떤 테마가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테마가 탄생되게 되는데 신약바이오 제약이 죽거나 또는 남북경협주가 죽거나 근데 남북경협주보다는 신약바이오지. 왜냐하면 남북경협주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거는 신약바이오란 말이죠. 신약바이오 자체가 무너지면 새로운 테마가 또 형성된단 말이죠. 그 새로운 테마의 핵심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의 최대 수혜, 중국 정책,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요, 공식적으로 엄청나게 터진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어떤 테마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앞으로 대세 급등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제가 온라인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공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 당장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부터 터질 테마가 아니고요. 머지않아서 때가 되면은 신약바이오 제약은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겁니다. 시총이 높기 때문에 바로는 안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다른 곳으로 옮겨 탑니다. 그 다음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 수혜주입니다. 화장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화장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땡이에요, 땡. 진짜 중국 수혜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뭐 내용 어땠는지 뭐 여러분들 또 궁금합니다. 네,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자료 만들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나와서 또 방송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통계를 통한 주식의 이야기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종목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말씀해 주시나요? 네.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남들보다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쉽게 얘기해서 남들보다 일주일, 한 달이 아닙니다. 몇 년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2016년도 말 정도의 2016년도 얘기입니다. 당시에 신약바이오 제약주를 분석하면서 이거 가겠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TV 방송 나와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없죠. 왜? 그 당시 때는 전방산업이 지금의 신약바이오처럼 날아가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많은 분들께 신약바이오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냐? 이게 왜 가야 되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올라가 봐야지 호재가 터진다. 진짜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다. 이게 진짜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재라는 것은 지금 절대 안 나온다. 앞으로 한 500% 정도 이상 올라가면 신약바이오 이슈가 터질 거다. 실제로 2017년도에 고점에서 딱 터졌죠.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죠. 한 1, 2년 전 얘기인데 당시에 또 화장품을 제가 엄청 밀었습니다. 이거 갈 거다.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이유는 지금 안 터진다. 진짜 이유는 싸서 가는 거다. 때가 됐다. 갈 자리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분, 성장성은 앞으로 한 500%, 1000% 정도 올라가면 그때 난리치고 호재가 터질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올라갈 테마, 다음 달 올라갈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향후 몇 년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급등이 확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몇백 프로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씩 올라가지 마지막에 불꽃슛은요 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할 내용은 뭐냐면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움직이게 될 바로 그 핵심 테마주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서비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향후 몇 년을 내다봤을 때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떠한 종목일지 숨겨진 보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